오늘은 매월당 김시습은 왜 평생을 기인처럼 살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절의를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고 방랑생활을 한 천재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선비 출신으로 승려가 돼가지고 기행을 벌였다고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금우신화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전국을游람하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던 이 김시습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가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글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척벌 되는 그 최치훈이라는 분이 오셔서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아이가 천재적이다. 재능이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시습이라고 지어줬다. 이게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학이시습지 불역여로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습을 따다가 지어주고 이 뜻은 아이가 너무 재능에 의존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김시습이 5살 때에 중용하고 대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던 이계전이라는 분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승을 하던 허조라는 분이 어느 날 놀러 왔다가 김시습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늙은 사람인데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글을 하나 지어봐라. 이게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노목 개화 신불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목에 꽃이 피었는데 마음은 늙지 않았다. 이 소문이 대궐에까지 퍼져서 세종임금이 김시습을 불러드립니다. 그 도승지를 하는 박이창한테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5살 먹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병풍을 가리키면서 병풍에 그려진 강변의 정자 배를 보면서 글을 지어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소정주댁 하인제라고 하는 글을 지었어요. 작은 정자 배 메인 집에는 누가 사는가 이런 글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박이창이 동자지학 백학무 청공지말 이렇게 글을 짓게 됩니다. 동자의 공부는 백학이 푸른 하늘 끝에서 춤추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대꾸를 하나 지어봐라. 김시습이 성왕지덕 황룡 번벽 해지중 성왕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다 가운데를 뒤집는 형국이로다. 이렇게 대꾸를 지었습니다. 세종임금이 그걸 보시고 감탄을 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도록 해라. 학업이 성취되면 후에 내가 불러서 중하게 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행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1455년에 김시습이 21살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글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서울에 다녀온 사람이 말하기를 수양대군이 그 왕위에 오르고 단종은 상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때 김시습은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절을 나와서 방랑생활을 하게 되고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김시습은 벼슬길을 포기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신화 짓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사육신들이 거사를 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배역죄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지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승려이던 김시습이 밤에 몰래
그 시신들을 거두 노량진에 묻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려가 된 후에 김시습은 머리는 깎았지만은 수염을 기르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그 형상을 괴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염을 기른 것은 장부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월당 집 탕유 관서록에 보면은 관서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는 전국의 사찰 그리고 유적지를 많이 다녔고 시를 또 많이 졌다고 그래요. 시 한 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떠돌이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이내 몸은 도시 밭두가의 쑥대로구나. 세상 돌아가는 길은 험하고 위태로우니 아무 말 없이 꽃들기나 냄새 맡고 지내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고 그렇게 산에 은거하고 방랑 생활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때 그는 경주에 있는 금오산에 이미 그 절이 폐허가 되고 퇴락해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토굴을 짓고 매화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토굴은 매화산실, 금오산실 또는 매월당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호가 매월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산에는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산가의 고통을 시로 읊은 것이 있습니다. 물 건너 등성이 넘어 심리쯤에 비탈진 쪽 눈에 띄는 작은 띠집 소 부리는 소리 공중에 울리니 화전민이 늦가리 하는 것을 알겠도다. 해지면 호랑이 무서워 살인문 닫아 걸고 동이 트면 움직여 고사리 나물 삶는도다. 깊숙한 산골에 더 깊은 곳일지라도 부역이나 조세를 안 내고야 못 베기지. 마지막 예언에 깊숙한 산골에 더 깊은 곳일지라도 부역이나 조세를 안 내고야 못 베기지. 이 식구가 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님이 어질고 자애로워도 허덕일 텐데 이리 같은 벼슬아치 만났으니 백성은 정말 가엾구나. 며느리 짐리고 시합이 손자 끌어 길에 가득하니 어찌 줄이고 얼어 죽는 것이 풍년 아니기 때문이랴. 이게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런 가렴 주고 하는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그 이리저리 오돌이 생활해야 되고 또 배고프게 살면서 얼어 죽는 이런 게 그 풍년 흉년 관계없이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시습은 소설을 썼는데 사랑을 주제로 한 금오신화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만복사적 포기, 이생규 장전, 취유 부벽정기, 남용 부주지, 용궁 부연록 등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생규 장전의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성 땅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주교 옆에는 최씨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는데 그 처녀는 얼굴도 이쁘고 바느질 솜씨도 아주 좋아가지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생이 연모의 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최씨 처녀는 황혼역에 만나자고 언약을 했고 그리하여 그날 밤 그들은 100년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밀하게 두 사람이 연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모들한테 이 사실이 발각돼 가지고 이생은 울주지방으로 쫓겨가고 최씨 처녀는 상사병이 들어서 눕게 됩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가지고 그 최씨 부인이 죽게 되고 이생은 피난을 나갔다가 홀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죽은 최씨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두 사람은 헤어지고 이생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말년에 강원도 산에 있을 때는 그 양양부사 유자한이라는 사람이 평소 김시습의 인격과 학문을 존경해서 자주 왔는데 조정의 벼슬길에 나가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약초를 캐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년에는 부여 홍산에 있는 그 무량사라는 절에 가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선조 때 율곡 이이에게 김시습전을 직해했고 윤춘년에게 매활당전을 직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시습이 죽은 지 89년 만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김시습이 죽은 후 289년 만에 그 정조 때에 김시습에게 이조판서를 추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시습을 비롯한 그 생육신들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모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인처럼 살았던 김시습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